여러분 지금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지금 에코 되나요? 네. 예. 지금 그러면 음소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음소거를 다 해주시고 또가 다 안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2021년 교관리부 수련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고 참 이번에 유례 없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고 특별히 교회의 동맥과 같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힘써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봄의 햇살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고요. 잠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2011년 교관리부 수련회, 여러분 보고 계시죠? 네. 코로나로 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다시 교회로 다시 복음으로 표를 정했어요. 그동안 너무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 익숙해서 모이라 그래도 잘 모이질 않고 집에만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흐트러지고 믿음의 열정이 덜하고 사실은 이게 모이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지금 이제 특별한 경우라서 이런 거고 여건이 되면 모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마스크를 쓰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 마스크 써갖고 문제된 곳이 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스크 쓰고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막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하는데 교회 오면은 뭐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그 교회가 제일 안전한 곳이거든요. 그 몇몇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거지 일반적인 교회는 사회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데 열심을 해야 되겠고 이제 3월이 시작되고 앞으로는 우리가 더 열심으로 모여서 이전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저희가 알려주셨는데 첫째는 금년이 소통의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마다 소통이 안 되고 또 교회 내에서도 부서끼리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소통의 주역 노릇을 하셔서 각 구역원들과 전화도 하시고 뭐 커피도 마시고 하여간 대화 줌으로 카톡으로 다 나누셔서 지금은 뭐 소통하려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잖아요. 소통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해라고 그러셨는데 금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금요 기도회를 너무 인원이 적게 모여서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 불씨가 살아나야겠다. 각 교구별로 금요기도 특공대를 30명씩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첫 주는 1교구, 둘째 주는 2교구, 셋째는 3교구 30명 그분이 다 와서 기도를 해주고 넷째 주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들 항전직이 또 30명입니다. 그래서 꼭 그때만 오라는 게 아니고 다 오면 좋고 안 와도 그때는 꼭 그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다시 불씨가 뜨겁게 타오르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어떤 데는 너무 이렇게 그 냉장고 같이 찬 교회가 있는 거 하면 어떤 교회는 막 그냥 열이 뜨거운 데가 있어요.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평강과 부흥의 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강을 누리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특별 지침을 얘기했는데 구역장은 구역원들과 적극 소통하기 바랍니다. 아멘. 터널에 나와서 애경사도 좀 챙기시고 기도 제목도 받아서 기도해 주시고 커피도 좀 마시고 또 산책도 같이 하자 그러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권혁재 권사님이 어젠가 공항에 갔더니 그냥 바글바글 하더래요. 옛날에는 썰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구역원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총무님들은 조장과 구역장, 목사님과 계속 소통을 위해서 교구 내에 문제가 뭔지 해소나가고 교구의 활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조장이 있는데 그 조장은 자기가 속한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조끼리 또 차도 마시고 큰 연합으로 모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역 예배를 어떻게든지 드리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구역원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모색을 하고 꼭 정한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때 못 모이면 시간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또 다 못 모이면 두 팀으로 나눠서 해도 좋아요. 진짜 프로들은 1대1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희 사촌, 저희 형수죠. 서치 형수는 일주일에 7팀을 만나요. 온누리에서 1대1 제자 훈련을 하는데 7팀에 가서 셀 리더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사명으로 느끼고 자기 남편이 교보의 부사장인데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는 그런 거 부럽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리더로서 성역 공부 인도하고 이런 거가 좋다는 거예요. 정말 프로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팀이 잘 못 모이면 두 팀으로 모이고 또 세 팀으로 모이고 또 다 모이면 같이 모이고 이렇게 신축성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역장은 우리 팀은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둘셋 나눠도 좋아요. 1대1로 하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줌으로 하든지 지금 줌이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또 한강 커피숍을 이용하다든지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지하에 있는데 거기 방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커피숍 마시는데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이든지 아니면 교회 빈 공간을 사용하든지 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그래서 교구에 활성화되지 않는 구역을 살펴서 이 구역이 왜 안 모이나 너무 약한가 그러면 구역을 합칠 수도 있고요. 구역장이 사정상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구역장을 파송할 수도 있고요. 근데 구역공과 인도는 구역장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구역 내에 그런 거 성경 공부 이렇게 사회 잘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지명할 수도 있어요. 교구별 영성 훈련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구 임원들은 한 달에 모여서 교구의 활성화를 위해 의논하시고 특별히 교구 서기를 뒀는데 서기가 구역 보고서를 다 취합을 하시고 그거를 총무에게 먼저 주고 총무가 그거를 보고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교구 목사에게 종합해서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구 총무님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총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제 목사님께 직접 올려야 될 기도 제목은 기도 카드가 있어요. 거기다 올리시고 일반적으로 올리는 거는 우리가 구역원들이 총무랑도 구역장 총무가 같이 볼 수 있다. 그렇게 전제하고 올리면 되겠습니다. 구역장의 수칙은 구역 식구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주일 예배 출석을 안 하는 분은 출석하도록 권장하고 지금 보면은 교회에서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서 출석을 하도록 권장해 주시고 또 신앙의 낙심 상태 같은 거 파악하시고 건강 상태, 이단 사설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가정 환경의 형편을 파악해서 그걸 다 알고 또 보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알아보고 어떤 경우는 전화도 안 되고 뭐 뭘 몰라요.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럴 때는 좀 찾아가서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위로와 권면과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 듣게 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 구역 성장의 책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구역장 맡으면 막 사람들이 늘어나요. 1년에 뭐 5명 있는데 10명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구역원을 전도하고 활성화하고 이분들이 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도록 권유하는 거죠. 요즘에 언더우드 훈련원 그런데 좀 가도록 권유를 한다든지 우리 각 공부가 개설돼 있잖아요. 자기 구역원들 같이 들읍시다 그렇게 하고 특별히 이 교구 목사님이 하는 데는 그 교구에서 많이 챙겨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 무슨 과목 개설하셨는데 우리 같이 들어주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셔야 돼요. 구역예배 상황을 보고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교역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신앙 상태 경조사 같은 거 챙겨주시고 보고해 줘야 돼요. 특별히 장례 같은 거 나면은 이렇게 세교원 알모되지 않은 교회는 썰렁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시험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더 적극적으로 교구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교구에 보면 성김위원들이 있거든요. 안수집사님과 장로님 이런 분들 같이 참여하도록 여러분 권유를 해서 그렇게 경조사를 당할 때 외롭지 않도록 챙겨주는 것도 좋은 구역장 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실정을 파악해서 목사에게 보고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사업에 협력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쁜 나눔 주의를 한다든지 뭐 이웃을 돕는다든지 할 때 같이 참여하도록 여러분 권유명하시고 교회 사업에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행하도록 인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구역장의 역할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구역장은 시작. 구역장은 구역장은 작은 교회인 교회인 구역의 구역의 목자라는 목자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지고 구역의 구역의 사역을 사역을 감당해야 감당해야 한다. 한다. 구역장이 구역장이 양육과 양육과 훈련을 잘 받지 받지 못했으면 못했으면 그 그 구역의 구역의 성장에 막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며 구역원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수 오류를 있다. 범할 수 있다. 구역장은 대소관의 대소관의 책임질 주아는 주인 정신과 정신과 희생적인 봉사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있어야 한다. 한다. 특히 특히 구역원을 구역원을 지배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다스리는 자세가 주장하는 아니라 자세가 아니라 겸손히 본이 되는 종의 자세가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한다. 주님이 양떼를 늘 살피라고 했는데 구역장이 자기 구역원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역장은 사랑으로 돌보는 유모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죠. 요즘에 못된 유모들은 아이를 못 때리고 굶기고 막 폭행하고 이러잖아요. 사랑으로 잘 품어주는 유모 역할. 또 치유해주는 영적인 간호사 역할.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플 때 구역장이 와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초청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려주고.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이 어려운 사람이시면 목사님을 좀 부르셔요. 아니면 담임 목사도 좀 부르시고 목사님 여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이사 갈 때 뭐 예배도 좀 들어주세요. 누가 아프면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를 누가 목사님 오시겠거니 하지 말고 초청하는 게 중요해요. 구역장이 그 죄악과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파수꾼 역할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이 몰래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숙한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자 역할. 특별히 여러분 교군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이 안내를 잘 해줘야 돼요. 그분들이 여전도에도 가입하게 만들고 남성교회 가입하게 만들고 또 뭐 좋은 공부 있으면 같이 듣자고 하고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신앙의 고민이나 삶의 고민은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역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역장의 수치, 구역장은 그 구역의 영적 지도자여 봉사자다. 구역장은 구역 예배를 드리며 신방한다. 구역장은 가정에서 지킬 예의와 범절을 지킨다. 구역장이 영적 의미를 다한다. 예배, 기도, 봉사 등. 교우들의 사사로운 일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교육장이 입이 가벼우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있던 일을 다 사방 기도 제목을 말할 때는 떠벌리고 그러면 시험 들거든요. 그리고 구역장은 금전 관계에 뭐 사방 돈 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역을 지도할 때 회기라 하지 말고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역 내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구역 카톡이 있잖아요. 카톡에다 기도 제목을 좀 올리라 그러셔요. 그럼 기도 제목 다 올리면 기도해주고 그 기도 제목을 다시 이제 목사님께도 올릴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구역은 이 소통이 잘 돼요. 기도 제목도 올려주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주고 카톡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방을 다 이렇게 만드셔요. 그리고 좋은 메시지 같은 거 있으면 카톡에 올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구 있는 방도 있죠. 그런 거 자료를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구역장이 자기 구역원과 또 나눌 수가 있잖아요. 구역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재미없고 건빵 같고 그러면 안 올라 그래요. 구역 예배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다 웃는 분위기, 그리고 자기 속을 터놓는 분위기 그런 게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세대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가면 너무 답답하다, 소통이 안 된다, 꽉 막혔다 이런 얘기 안 듣도록 젊은이들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 이렇게 요즘에 우리 그 구역 공간을 보면 나누는 게 많잖아요. 서로 나누세요. 자기 생각을 나누고 자기 고민도 나누고
그래야지 그냥 읽고 끝나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어떤 구역장은 그냥 읽고 끝나. 그러면 뭐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얘기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은 구역장이에요. 자기가 지난주 동안 기도 제목이 뭔지, 또 오늘 공과를 통해서 새로 배운 게 뭔지, 깨달은 게 뭔지 서로 나누고 그걸 같이 공감해주고, 그럴 때 이제 구역 예배가 신이 나죠. 그래서 구역 예배 시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 그래서 이분들이 있으면 내 고민을 같이 나누구나, 이런 관계를 가는 게 좋겠습니다. 신방의 지침, 신방의 이유, 주님의 대행자로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고요. 성도의 교제와 주 안의 사랑과 위로를 나눕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신방도 할 텐데 기도로 준비하고 신방할 가정의 형편을 파악하고 신방의 시간과 순서를 계획하고 소박한 목장으로 예를 갖추고요. 신방자 주의사항, 정중하고 온화한 분위기로 신방의 뜻을 신방하겠습니다 미리 알리고요. 주 안에 준비된 환경에 인도를 받고 신방 예배 간결하고 위로와 격려를 줘야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즉시 자리를 뜨는 태도는 예배 후에 즉시 자리를 뜨는 태도를 취할 것.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방은 가급적 식사 시간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신방 후 처리는 문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신방은 끝이 아니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문제를 그냥 공개하지 1시간 말고 반쯤 할 텐데. 1시간 이상 할 텐데. 신방사항을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다 끝났고요. 제가 이제 부탁하는 거는 이제 다 열린 분위기로 여러분이 이 구역원들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을 나눠서 이제 앞으로 3월부터 모든 구역 예배가 원활하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안 드리는 구역이 없도록 특별히 총무님과 조장들 구역 임원들은 신경 쓰셔서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 어려우면 목사님을 좀 초청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구역원들, 오늘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크고 중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은 구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가 주시며 안수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는 역사와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강현숙 전도사님 모시고 강의 진행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전도사님께서는 저희 교회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상담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진행하는 상담부를 맡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우리 구역원을 돌보실 때 아마 대부분, 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느끼실 어려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우리 구역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요점을 잘 정리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강윤 전도사님 모시고 소통과 돌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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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예쁜 얼굴 잘 보이세요? 네. 예쁘세요. 네. 네, 구역원들하고 길게는 몇십 년 같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짧게는 오래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그 집이 남편하고 어제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그 집 아들이 얼마나 말썽쟁인지 우리가 다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친해질까? 이 사람하고 연결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궁금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나는 맞지 않아. 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끝까지 찾을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상담의 아주 기본적인 그 원리예요. 그래서 공감과 라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공감과 라포가 왜 중요한지 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이 적용하실 수 있도록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공감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네, 공감이란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공감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보고 그리고 상대방과 그 관점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능력이에요. 이것을 공감이라고 해요. 자, 공감은요,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저와 지금 제 눈에 이영미 권사님 보이시는데 이영미 권사님이 서로 만나야지 이게 가능해요. 자, 저와 이광희 권사님이 서로 만나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타인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판단해 버리거나 혹은 이 사람 이거밖에 안 되네 하고 분별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장선혜 권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으로 마주치고 느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원초적인 기본적인 정서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여러분 저 출산했습니다. 하트. 남자분들도 출산하셨어요. 출산 하트. 예. 출산 하트. 그렇죠. 예. 다 출산하셨어요. 자, 출산을 하려면 아이가 배에 들어 있죠. 자, 배에 들어 있으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무엇이 연결되어 있죠? 탯줄. 탯줄. 맞아요.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탯줄이 두 가지예요. 응? 뱃속에 탯줄이 두 개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는 아이에게 영양분을 줄 수 있는 탯줄이 연결되는 거고 두 번째 탯줄은 심리적인 탯줄이라고 그래서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탯줄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엄마와 그 생리적인 탯줄과 심리적인 탯줄로 가지게 되죠. 그리고 아이는 뱃속에서 두 가지 영양분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자라날 수 있는 영양분을 받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교감하면서 감정을 나누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엄마들이 7개월, 8개월 됐을 때 화가 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들었을 때 배가 똘똘 뭉친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남자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렇게 아이가 배가 똘똘 뭉쳐요. 그럼 그 아이가 왜 그럴까요? 엄마가 긴장하는 그 긴장을 느끼고 같이 아가도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빠의 음성을 들으면 친한 사람이네. 이 음파는 물속에서 들으니까 이 음파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아이가 불안해하는 거죠. 똑같이 아이도 교감을 해요. 자, 이게 어디까지 발달을 하게 되냐면 3살, 36개월까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게 되게 중요한데요. 요게 발달을 안 하는 게 뇌에 나와요. 요즘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뇌과학에 미러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미러 뉴런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정을 느끼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는 능력의 뉴런인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 뉴런이 발달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발달을 3세까지 잘 해줘야 되는 건데 3세까지 이 발달이 부모하고 또 상대방하고 양육자하고 잘 된 사람은 바로 이 공감이 확 커져서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아는 사람이 있고 공감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또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감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공감 장애를 겪는 분들이 요즘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미러 뉴런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이영미 원사님,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아, 뭐가 힘들어? 집에 가서 밥 많이 먹어. 그러고 끝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광희 권사님 이제 이광희 권사님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유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교한 겁니다, 이영미 권사님. 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정서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공감 능력을 내 부모님께 얼마나 받았지? 자, 권영채 권사님 얼마 받으신 것 같으세요? 글쎄 좀 한 50% 정도? 50%. 오,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장선혜 받았어요. 권사님 어느 정도 받으신 것 같으세요? 있어요. 저도 한 반 정도? 아멘. 예, 반 받으셔서 굉장히 많이 받은 거고요. 그래요? 요즘 친구들이 이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 공감 능력이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같이 할 수 없는 작업들이 많이 생겨난대요. 그래서 협동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감 능력을 이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폐아나 ADHD 그리고 이제 그 아스퍼거라는 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께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것 같은데. 높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아요. 낮을 네. 것 같아요. 예. 높는다. 높다. 눈치를 본다. 눈치를 본다는 거는 좀 네. 높은 것 같은데 일단. 높은 것 같아요. 네. 학자마다 틀려요. 눈치를 보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상황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구분을 못해서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눈치를 보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눈치가 발달을 해서 상대방에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상담회계 입장에서 이제 그 깊이 들어가서 보면 눈치를 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서 이 상대가 나를 해칠까라는 두려움이 기본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감과는 살짝 떨어진 거고 그 어느 편에서 보면 공감 능력이 살짝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공감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것이고 그리고 3세 이전까지 발달을 하는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나는 공감 능력이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하고 소통하고 못 사나? 어떻게 살지? 네, 공감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발달할 수 있어요.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러 뉴런을 발전시키면은 그 공감 능력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감 능력에 4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자, 공감 능력의 4가지 기능은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상대방이 이야기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여자는 그 직구로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합니다. 남자분들 잘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내 생일이 다가오는데 달력에 동그라미만 쳐놓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물론 내 생일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또 예쁜 그 가방이 갖고 싶은데 그 가방이 누가 샀대더라 하고 주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의 진짜 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런데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과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그리고 2번째는 자신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져요.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3번째는
내가 이거야 하고 알고 있던 부분들이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가장 중요한 건데,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 돼, 내게는 아무도 없어, 주변에 내게 아무도 없어라고 생각할 때 이 부분과 이야기를 하면 소외감이 해소돼요. 자, 공감 능력은 이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시죠? 그리고 그래서 헌신의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네, 구역장의 자리에, 권찰의 자리에 서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공감 능력이 몇 프로세요? 예? 100%. 김춘서 집사님 몇 프로? 100%.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공감 능력이 100%. 100%. 아멘. 자, 100%이신 분들, 자, 뿌이 한번 해주세요. 나 100%야. 아니 몰라. 나 100%야. 오케이, 박형자 원사님 100% 뿌이. 네, 자, 공감 능력은 이렇게 중요한 아이템이고, 나는 이미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노은혜 원사님. 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상담의 용어 중에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두 번째 상담의 용어는 라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라포를 형성한다. 그거는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해가는 거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김양숙 권사님하고 저하고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 이 친구하고 나하고는 무언가 연결되어 있어. 끈이 있어. 그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픔이 있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라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구역 원들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 인간이 그 라포가 나하고 형성되어 있나? 응? 양인영 권사님. 네, 잠깐 네, 나갔다 와가지고. 네, 젊은 구역에 그 사람들이 권사님하고 잘 라포가 형성되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는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요. 아멘. 네, 아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라포의 다음 거를 들어갈게요. 이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라포를 형성하는 기법이에요. 자,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기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울 반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칭시키기인데, 거울 반응은 뭐냐면 상대방의 거울이 되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이 머리를 만지면서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저하고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같이 머리를 만져주세요. 예. 이러면 이 사람이 내 행동을 따라하네? 나와 같은 마음이고 싶은가?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동이나 비언어적인 반응에 이제 같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고 코 판다고 같이 코 파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기술, 신념, 가치관들을 이야기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라포를 형성하게 되면 무지무지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무의식의 차원에서 내담자가 이 사람과 나는 같다, 하나다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이거는 구역장 여러분들이, 권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할 제일 큰 재산이에요. 내가 속상할 때, 내가 힘들 때 우리 이거이 권사님 찾아가면 속이 풀려. 내가 박경자 권사님 찾아가면 속이 풀려. 내가 조혁의 권사님 찾아가면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시원해. 이게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라포를 가지고 있고 거울 반응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고 이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이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반응들을 같이 보여주세요. 그렇구나 하고 이야기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라포 형성을 위한 기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치시키기. 거울 반응과 일치시키기는 조금 달라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단어를 같이 말해주는 것들이나,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말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쓰지 않는 단어들을 막 사용하고, 그럴 때 하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쑥 빠지게 돼요. 그럴 때 그러지 마시고, 일치시키기라는 것이 있어. 예, 미러링하고 다른 그것이 있어. 그것은 나와 상대가 호흡을 맞추고 특징적인 몸집이나 속도를 맞추는 거야. 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상대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 저희 부모님도 충청도 분인데 충청도 분인가 봐요. 말 기다리다가 졸린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졸려가지고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졸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제 말이 너무 천천히 하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괜찮아요, 졸리지만 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웃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나와 이 호흡을 맞추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미러링과 일치시키기가 잘 되면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구역장 권찰뿐만 아니라 어떤 그룹에 들어가셔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시는 능력을 가지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상대방을 나중에는 어이, 금요기도회 가자 하면 강사님 뭘 바빠서 못 가요, 이게 아니라 금요기도회 가자. 네? 왜요? 오늘 좋은 기도회 있대, 가자. 그러면 네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라포의 미러링과 일치시키기, 거울 반응과 일치시키기, 여러분 가지가시겠어요? 네. 네, 가지세요. 가지셔서 활용하시고 상대방과 함께 가실 때 불편하지 않게 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라포가 형성이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하면은 구역원과 내 사이에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대화에 집중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이, 구역원들이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의 의지가 생기고 자기 성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어제 남편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내가 독한 말 하는 거 아닌데 내가 너무 독한 말을 했나 봐요. 가서 남편하고 사과하고 이야기해야겠어요 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게끔 상황이 만들어져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라포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방법인데요.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나와 상대방 관찰하기.
상담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상담의 시작은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상담의 시작은 상대방이 내담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만남. 오, 왜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안에 있는 상담자가 들어오시는 분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읽는 거예요. 머리 모양, 눈매, 그 다음에 화장 혹은 옷 모양, 그 다음에 행동 다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읽어내라는 거예요. 아, 머리가 부시시하고 눈이 풀려있네. 화장을 하지 못했구나. 혹은 자켓을 이렇게 막 삐뚤을 입었구나. 굉장히 심란하고 무선하구나. 마음이 힘들구나. 먼저 아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옷도, 나의 옷 매무새도 정갈하게, 깨끗하게 입는 거예요. 막 화려하게 이제, 파래가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서 정신없이 하지 않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어서 나와 상대방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아까 미러링과 같은 의미예요. 리액션을 구사해 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미소를 띄워주는 겁니다. 자, 미소 하나, 둘, 셋, 씩. 예, 막내 원사님 씩. 네. 잠시만. 예, 심성수 원사님 씩. 근데 뭐 이렇게 썩소하시면 안 되고요. 예, 예쁜 미소, 예, 리액션을 띄워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이야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있어. 신중하게 듣고 있어.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께서 제 얘기를 잘 듣고 있어 하는 표현 방법은 지금 줌 앞으로 쓱 다가오세요. 하나, 둘, 셋, 쓱. 예. 상대방 앞에 몸을 살짝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몸을 살짝 기울여주면 아, 지금 내가 뭐 별로 중요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이렇게 들어주고 있네? 하고 상대방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걸 제일 못해요. 저는 이름을 잘 못 외워요. 네, 이름과 직책을 기억하는 거예요. 맨날 권사님, 지사님 헷갈리고 그 다음에 성함 바꿔놓고 예, 저번에 또 저기 신방 갔는데도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상대방의 이름이나 직책을 이제 중간중간에 불러주는 거죠. 네, 이명자 원사님, 주사님 이렇게 이제 또 직책 틀렸어요. 네, 이렇게 이제 불러드리는 거예요. 네, 양인영 원사님. 아,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그 상황과 시기, 그 자라온 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트윈폴리오를 아세요? 네. 네, 트윈폴리오를 아시는 세대는 저희 윗세대시고 노은혜 권사님은 이제 저하고 같은 세대시라 이제 그 밑세대신데 트윈폴리오의 노래 중에 제일 좋은 게 있나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트윈폴리오 노래 중에? 노란 수건? 웨딩 케이크. 노란 케이크. 수건. 웨딩 케이크. 예, 다 번안 가요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50대 밑에 분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려면은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제목 아세요?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알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문화적인 공감대를 같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눈으로 여러분과 제가 아이 아이 컨택을 컨택. 해보겠습니다. 자, 네. 자기 카메라를 의시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건 나는 못 본다는 거죠. 줌이니까. 네.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지금 그 사람이 말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지금 감정의 고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쫙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눈을 왜 마주치지 않을까요? 쑥스러워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쑥스러워서, 마주쳐본 일이 없어서. 네. 그리고 불안할 수. 눈을 마주치면 아주 심리적인 건데 예. 내 마음을 상대방이 읽을 것 같아서. 맞아. 네. 상대방이 알 것 같아서. 그래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죠. 그럴 때는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자, 옆에 앉아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어 하실 때는 옆에 앉아주셔서 그 옆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리액션 제가 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자, 노은혜 권사님과 저의 공통된 관심사는 눈꺼풀이 내려온다였어요. 눈꺼풀이 처져서 내려온다였어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만났을 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관심사들을 함께 찾을 수 있는 거죠. 구역원들과 같이 찾을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그 특징을 가지고 계신데 그거는 지역별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 지역에 일어난 일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집값으로 막 달려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 동네의 집값 얘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툭툭 던지면서 말을 걸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들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같이 가는 거예요. 권유하는 거예요. 야, 이명자 집사님, 네. 수요 예배 오시죠? 예. 예, 나 수요 예배 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데 사람이 없어. 같이 가면? 네,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말씀 진짜 좋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네. 거기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도록. 아, 못 가요. 안 돼요. 다음에 갈게요. 그러면 에이, 저 사람 맨날 이야기해도 맨날 똑같아. 아이, 안 데려가. 하면 안 돼요. 그래. 다음에 가자.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또 얘기하는 거죠. 야, 수영이 너무 좋더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리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더 중요하죠. 기도 많이 했어? 금요 기도에 오셨을 때 기도 많이 했어? 그 기도에 내가 도와줄 기도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함께 힘듦과 경험을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구역원들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의 상담실에 조현병 환자가 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 혹시 아시죠? 우울과 우울증이 같이 오는 거. 예, 이제 그 옛날에는 정신병증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근데 조현병 환자가 왔는데 와서 말을 꺼내는 말이 뭐냐면 어제 제가 노아의 방주를 탔어요. 노아의 방주를 탔는데 노아가 짐승을 제대로 다 안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짐승들을 골라서 방주에다 집어넣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방주에 누구누구 있었어요?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예,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상담하러 오신 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이제 눈이 커지고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타인은 아니지만 자기 정신세계에서 진짜 노아의 방주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드린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막 신나서 뭐 코뿔소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노아의 식구들은 일도 잘 안 하고 막 그래서 아,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아, 주여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신나게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가시면서 딱 뒤를 돌아보시고 저에게 이러셨어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고마워요. 아, 네, 감사해요. 이분은 공감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조현병 환자는 그 자신의 그 보였던 그 환상과 그것들에 공감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이고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은 이런 감정의 공감을 원합니다. 마음의 그 쓰다듬음을 원합니다. 그거를 잘 캐치하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잘 캐치하시고 받아주는 방법은 뭐냐면 자, 다 같이 전화 모양. 자,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 살고 있냐? 잘 살고 있냐? 네, 이거면 돼요. 제가 반말로 했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또 똑같이 저랑 같이 잘 살고 있냐 하시면 안 되고 네, 잘 살고 있어요 뭐라든가 네, 그러면 당신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를 이야기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힘드신 분들은 툭 하고 터져 나오죠. 아, 제가 말이에요. 아, 지금 말이에요. 우리 애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는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판단 내려주시지 마세요. 예, 판단 내리시면 힘들어져요. 근데 원장님 그렇게 하라고 해갖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죠. 네, 판단 내려주지 마시고 아, 정말 힘들겠다. 내가 같이 이 기도로 제목으로 뭐 할게? 기도하기.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러링 기술과 일치시키기, 매칭 기술을 잘 합종해서 하시면은 좋은 구역원과 구역장들이 내 관계를 맺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시간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말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만 보면 불꽃이 팍 튀어. 화가 나. 아, 나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요.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거슬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거슬리는 분들은 나하고 어떤 면에서 같은 부분이 속에서 무의식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보면 그게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왜 저분하고 저하고 하면 이렇게 빵 하고 불꽃이 튀죠? 저분의 어떤 면이 저에게 불꽃을 일어나게 하나요? 어떤 면이 내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보고 싶지 않게 하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저의 모습을 먼저 보고 상대방과 이야기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새가족부 담당이기 때문에 새가족부가 왔을 때 구역원들에 들어가면은
잘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잘 알지 못하는 분이 한 분 오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구역 모임을 하실 때 각자 개인을 조금씩 오픈해주는 일들을 하시면 구역 안에서 편안하게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 저와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돌보시는 그 구역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현숙 전도사님 귀한 강의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보고 많이 배웠고요. 뭐 이걸로 우리가 다 배웠다고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구역원들을 돌볼 때에 이런 부분도 알면 도움이 된다는, 그래서 배워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구별 모임을 가질 텐데요. 잠깐 쉬시는 동안 우리 전신환 목사님께서 각 교구별로 우리를 이렇게 배분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약 3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교구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